한 번쯤은 그런 떨림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없이 다가온 손끝에 숨이 멎을 것 같았던 순간. 그 감각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박정은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끌림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눈빛에서 시작해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정, 속삭임과 포옹 속에 숨어있는 설렘의 코드까지. 당신 안의 감각을 다시 깨우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입술이 지나가면 감전처럼 목선 애무의 파괴력. 어느 날 경기도에 사는 52세 최 씨는 소개팅에서 만난 이성과의 짧은 포옹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벼운 인사였지만 문득 상대의 입술이 자신의 목선 근처를 스치며 전해진 그 미세한 감각.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목선 애무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선 강렬한 자극을 선사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성 간의 감정적 교감이 더욱 깊고 중요해지기에 이처럼 의외의 부위에서 오는 자극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단숨에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목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경이 밀집되어 있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인지 손이 아닌 입술이 가볍게 스치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전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신체적인 접근보다도 정서적인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목선 같은 감정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부위를 잘 활용하면 상대와의 친밀감은 훨씬 더 빠르게 깊어질 수 있죠. 특히 목선은 심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감정을 자극하기에 좋고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부위로 여겨집니다. 가벼운 키스나 숨결로 살짝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성에게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목을 스치는 그의 숨결에 무너졌어요. 서울에 사는 48세방 모 씨의 말처럼 이러한 애무는 때로는 행동보다 감정, 움직임보다 분위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느림입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 과정 자체가 설렘을 유발합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는 더 이상 급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느린 호흡 속에서 자연스레 교감하는 그 순간이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법이죠. 중간중간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졌던 순간을. 그 사람의 입술이 혹은 손끝이 당신의 목선을 스쳐 지나갔던 그 기억을. 그때 느꼈던 떨림이 아직도 선명하다면 그 감각은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관계는 특별한 기술보다 특별한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목선, 그 작은 공간이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귀 속에 속삭이는 숨결. 하나로 무너지는 순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상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고 불쑥 귀 옆으로 살짝 스친 숨결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었던 순간.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이 씨는 그날 밤 그녀가 귓가에 숨결을 불어넣으며 한마디 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성 간의 거리에서 귀는 가장 은밀하면서도 치명적인 공간입니다. 귀는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특히 귓바퀴나 귓속은 감각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주 미세한 숨결이나 속삭임에도 강한 반응을 보이죠. 이런 점에서 귀를 활용한 애무는 겉보기에 큰 동작이 없으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중년이 되면 이성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 자극이 물리적 자극보다 더 크게 작용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귀에 속삭이는 한마디 혹은 귓불에 스치는 숨결 하나는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정의 회로를 여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녁에 조용히 다가와 귓속에 오늘 유난히 예뻐 보여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스킨십보다 더 큰 설렘을 줬던 것 같아요.
귀는 감각의 창문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와 숨결로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통로죠.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 흘러드는 낮은 속삭임은 마치 마법처럼 그 사람의 존재를 더 가깝게, 더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물리적 관계보다는 정서적 교감을 중요시하기에 귀에 닿는 따뜻한 숨결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이 순간을 함께 느끼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함께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속삭임은 꼭 성적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칭찬, 부드러운 안부, 조용한 웃음. 이런 사소한 말들이 귀를 통해 들어오면 훨씬 더 강하게 마음에 남게 되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숨결, 목소리, 말투. 그 모든 것이 귀를 통해 마음에 스며들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성 간의 끌림은 때로는 말보다 더 은밀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귀 속에 스치는 숨결, 그 사소한 자극이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손끝으로만 천천히 훑을 때 여자가 숨죽이는 이유.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는 빠름보다 느림이 더 강렬한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여사님은 최근 만난 남성과의 데이트에서 그가 손끝으로 자신의 팔을 천천히 훑어내릴 때 뜻밖에도 심장이 요동쳤다고 말합니다. 그저 손이 스쳤을 뿐인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말보다 강하게 와닿았죠. 손끝으로만 이루어지는 애무는 시각적 자극보다 촉각적 감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특히 천천히 마치 미끄러지듯 이어지는 손의 움직임은 상대에게 내가 당신을 소중히 다루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감각은 마치 벨벳처럼 부드럽고 동시에 날카로운 전류처럼 짜릿하게 다가옵니다. 중년 여성이 숨을 죽이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반응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감정을 건드리는 설렘, 그리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성성에 대한 자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무뎌지고 감각은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이처럼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번지는 자극은 그동안 얼어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만듭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손끝의 의도입니다. 성급하거나 목적을 드러낸 손길은 거부감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의도를 숨기고 마음을 담은 손길은 그 자체로 감정을 흔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그 움직임은 단순한 애무가 아니라 감정의 대화가 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손 하나로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부산에 사는 57세 이모 씨의 말처럼 손끝의 감각은 이례적인 자극이 아니라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 인상입니다. 한 번 스쳤던 그 감촉이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마음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손끝의 온기, 그 감각이 곧 그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남게 되죠. 여성들은 손끝을 통해 상대의 배려, 온도, 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침묵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훑는 손길, 그 속엔 말보다 더 깊은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 숨죽인 그녀의 표정은 그 순간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 허리 뒤에서 감싸 안을 때 본능적으로 녹아내린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 몸의 접촉 중 가장 강력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뒤에서 감싸 안는 포옹일 것입니다. 등 뒤로 다가온 두 팔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감쌀 때 말보다 빠르게 본능이 반응하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무슨 말도 필요 없었죠. 경남 창원에 사는 53세 정모 씨의 고백입니다. 허리를 감싸는 동작은 인간 본능의 보호욕과 소속감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누군가의 등에 팔을 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내 품에 안겠다는 의지이자 상대는 그 안에서 자연스레 긴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특히 뒤에서 안는 포옹은 기습성이라는 요소가 더해져 상대를 놀라게 하면서도 빠르게 감정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불시에 전해지는 체온, 그리고 허리를 감싸는 손의 압력. 이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사람을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거죠.
중년의 이성 관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감정 표현 역시 말보다는 눈빛과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감싸 안는 행동은 무언의 언어로 당신이 필요해요. 내가 지켜줄게요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8세 조 여사님은 말합니다. 어느 날 그가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날만큼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 번의 포옹이 10번의 말보다 더 깊게 가슴에 남는 이유입니다. 또한 허리는 인간의 중심이자 감정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부위를 감싸는 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안아주는 상징적 의미로도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안도감을 느끼고 감정의 방어막을 스르르 내려놓게 됩니다. 이 포옹이 더욱 특별해지는 순간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껴안고만 있을 때입니다. 말없이 등을 맞대고 심장 소리를 나누는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이 엮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뒤에서 안아보셨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안겨본 적은 있으신가요? 기억이 흐릿하다면 어쩌면 지금이 그 감각을 다시 꺼낼 때일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감싸 안는 그 순간 우리는 말보다 강한 감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팔 안에서 누구든 본능적으로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5. 무심한 듯 허벅지 안쪽을 스치면 이미 게임 끝. 서울에 사는 50세 박모 씨는 최근 새로운 이성과의 첫 데이트에서 그가 식사 중 자연스럽게 다리를 움직이다 무심히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스쳤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화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멈췄어요. 그 짧은 스침 하나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허벅지 안쪽은 인간의 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도 은밀한 영역입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신경이 집중되고 일상적인 스킨십과는 차원이 다른 감각을 전달하죠. 특히 중장년층처럼 감정과 감각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스침 하나가 상상 이상의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의도보다 무심함입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런 듯한 손길은 거북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고 흐름 속에서 흘러간 듯한 스침은 훨씬 더 치명적이죠. 그 무심한 듯 지나가는 손길은 마치 우연히 그런 거야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몸은 이미 그 신호를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최 씨도 말합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살짝 움직였는데 허벅지 안쪽이 스치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편안한 대화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이런 미세한 신체 언어가 감정의 촉매가 됩니다. 말보다는 눈빛, 대화보다는 몸짓.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허벅지 안쪽이라는 부위는 상대에게 내가 지금 당신을 느끼고 있어요 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게다가 이 부위는 심리적 거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합니다. 누군가가 허벅지 안쪽을 스쳤다는 건 이미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 거리마저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스침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문을 두드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은 이미 그 순간 끝난 것이나 다름없죠.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군가의 손끝이 혹은 다리가 당신의 허벅지 안쪽을 스쳤던 그 찰나의 감각. 그날 이후 아무렇지 않던 관계가 한순간에 달아올랐던 경험. 우리는 그런 미세한 자극 하나로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심한 듯 스치고 지나가지만 마음속엔 오래도록 잔상이 남습니다. 6. 키스 전에 던지는 은밀한 멘트 3가지. 어느 날 대전에서 혼자 살고 있는 54세 이 씨는 소개팅에서 알게 된 이성과의 4번째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가 제 눈을 보면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참 예쁘세요. 그 한마디에 이미 마음이 열리고 있었던 걸 그제야 깨달았죠. 키스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에 닿기 직전 감정이 가장 고조되는 그 순간. 그 찰나의 긴장감을 은밀한 멘트 하나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이성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가 행동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죠. 첫 번째 멘트는 바로 지금 이 공기 이상하게 떨리네요.
이 말은 단순한 관찰 같지만 분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상대는 이 멘트에서 우리 둘만의 기류를 느끼게 되죠. 그 감정은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입술을 향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멘트는 당신 눈을 보고 있으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저 칭찬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감정 고백보다는 은근하게 설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눈빛과 분위기를 통해 키스로 넘어가는 감정의 다리를 놓아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멘트는 조금 더 과감하지만 효과적인 한마디입니다. 혹시 지금 안 와도 될까요? 이 말은 단순한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감정적 연결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거절해도 상처가 없고 받아들여지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서울에 사는 58세 정 여사님도 말합니다. 그가 제게 다가오기 전에 조용히 지금 입 맞추고 싶다라고 속삭였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그의 것이었어요. 은밀한 멘트는 거창하거나 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따뜻한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한마디는 수많은 말보다 강하게 키스의 문을 열게 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준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로 시작된 감정은 평생을 기억 속에 남습니다. 7. 눈빛으로 먼저 자극한 뒤 손길을 더한다. 어느 날 부산에 사는 51세 이모 씨는 오랜만에 만난 남성과의 카페 데이트에서 그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제가 먼저 흔들렸어요. 아직 손도 닿지 않았는데 이미 다 들킨 기분이었죠. 눈빛은 가장 강력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특히 말없이 교감하는 눈빛은 이성 간의 긴장감을 서서히 끌어올리죠. 말보다 먼저 마음을 자극하고 손길보다 먼저 거리를 좁히는 눈빛. 그 시선이 천천히 머무는 곳에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고 행동보다 눈빛에서 감정을 더 빠르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조금 길게 머무를 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손길은 더 이상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허락된 상태에서 다가오는 손길이기에 그 따뜻함은 전율로 이어지고 그 순간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세 박 여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제 손등을 잡기 전에 먼저 제 눈을 보더라고요. 그 몇 초 동안 마음이 다 읽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길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눈빛은 감정을 이끌고 손길은 그 감정을 완성합니다. 둘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짝을 이룹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이성 관계에서는 즉흥적인 감정보다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이 흐름이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눈빛을 먼저 건넨다는 건 상대에게 지금부터 당신을 향해 가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시선 속에서 손길이 더해지면 그 순간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깊은 감정의 교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한 번도 스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에 심장이 뛰고 손길이 닿았을 땐 이미 마음까지 허락해버린 그 순간을. 눈빛이 먼저고 손길은 그 다음입니다. 그 순서를 지키는 이성 간의 흐름 속에서 감정은 가장 아름답고도 깊게 피어나게 됩니다. 8. 가장 느린 리듬으로 여유 있게 중년 여자들이 더 미치는 이유. 서울에 사는 55세 최 여사님은 한 달 전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느린 손길, 느린 호흡. 그 여유가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죠.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속도보다 여유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빠르고 격정적인 스킨십보다는 느리고 섬세한 리듬 속에서 더 큰 만족과 감정의 깊이가 피어나죠. 특히 중년 여성은 감정과 연결된 신체 반응에 더 민감해지기에 상대의 여유 있는 움직임에서 배려, 관심, 신중함을 모두 느끼게 됩니다. 그 느림은 단지 행동의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이기도 한 거죠. 천천히 내려오는 손길, 호흡을 맞추려는 기다림,
눈을 보며 멈춰주는 그 찰나의 정적. 이 모든 것들이 쌓여 한 번의 접촉이 단순한 접촉을 넘어 깊은 감정의 교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김모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느린 움직임 속에 저는 더 빠르게 끌려 들어갔죠. 여유는 상대를 향한 존중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에 느린 리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중요한 건 리듬을 느리게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단순히 늘어진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감정을 천천히 음미하고 있다는 태도. 그런 태도에서 진짜 매력이 발산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빠른 리듬보다 느린 리듬에서 더 큰 감정을 느껴본 적. 그 여유 속에서 더 깊이 사랑에 빠졌던 기억. 중년의 감정은 시간을 들여야만 깊어지고 그 깊은 감정은 느린 리듬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가장 여유 있는 리듬에 더 미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더 섬세해집니다. 우리는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죠. 눈빛 하나, 손끝의 온기, 숨결의 떨림, 그리고 여유 있는 리듬 속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껏 잊고 지냈던 감각, 누군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던 그 순간, 천천히 다가오는 손길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던 그 느낌.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 그게 바로 중년의 설렘입니다.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